네, 지금 우리가 6번 축제 및 이벤트, 축제 및 이벤트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축제에 대해서 박람회라든지 그쵸?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부산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세계 등록 엑스포를 2030년에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요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프레이드 행진 조선통신사 행렬 우리 그 광복동이죠. 남포동 광복동에서 이렇게 조선통신사 행렬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런 게 이제 프레이드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이 축제의 어떤 모습입니다. 축제의 모습 여기 있죠. 몬비니 페스티벌.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아루바라는 그 남미에 중남미에 있는 조그마한 섬나라 있습니다. 그 섬나라죠. 그때 여러 사진을 보여드렸죠.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옥토버 페스트 독일 맥주 축제입니다. 옥토버 페스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죠. 보스턴 마라톤 대회 전 세계 마라토너들이 이렇게 와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우리 월드컵 한일 우리 공동으로 개최를 했죠. 일본하고 월드컵 이 시청 앞에 그죠. 여기 이 자리에서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관람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7번 엔터테인먼트도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휴가 여행 선택을 할 때 그 관광지가 이런 좀 즐거움 있는 엔터테인먼트가 있는지 그러한 엔터테인먼트의 어떤 첨가된 영향력이 발휘되고 있다. 영향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휴가 여행을 선택할 때 엔터테인먼트가 있으면 사람들이 이제 선호한다는 거죠. 그래서 좀 놀거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사람들이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 엔터테인먼트는 뭐냐면 오늘날 여행하는 대중들은 재미가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 어떤 환상의 세계, 테마파크 있죠. 디즈니 테마파크 있는 그런 환상의 세계를 즐기려고 하는 그런 것을 대중들이 많이 원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대중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뭐 엔터테인먼트인데 이러한 요소를 잘 갖추고 있는 미국의 관광지가 두 개가 있습니다. 탑2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관광지 내에서 랭킹 1위라 할 수 있죠. 하나는 올란도입니다. 그래서 북미의 휴가 관광지로 탑2가 뭐냐면 랭킹 1, 2위가 첫째 올란도. 올란도는 테마파크가 다 있습니다. 전 세계 정말 모든 테마파크가 다 있는 곳이 여러분 그 뒤에 보면 그 강의 노트에 탑 25 해서 테마파크 이게 순위가 있죠. 거기 있는 것처럼 그 올란도에는 많은 테마파크가 있습니다. 그 한 곳에 전 세계 정말 대부분의 우리가 뭐 환상의 세계, 뭐 미래의 세계, 뭐 물놀이 세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거기에 다 있습니다. 한 도시에. 그래서 이제 랭킹 1, 2가 되겠죠. 또 하나는 이제 라스베가스. 우리 앞에서 배웠던 IR 복합 리조트 있죠. 카지노를 기반하는 복합 리조트가 라스베가스에 또 많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또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즐거움을. 그래서 이 두 도시가 이런 엔터테인먼트의 어떤 요소가 아주 가미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랭킹 1위, 2위를 미국의 랭킹 1위, 2위를 점유하고 있다. 그래서 엔터테인먼트도 굉장히 중요하다. 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만약에 자연 자원이 좀 부족하다. 그럼 이게 다 이제 인공적인 요소잖아요. 엔터테인먼트라든지. 그쵸? 내가 올란도 테마파크는 지금 우리 기장의 O 시리아에 이게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이런 건 다 인공적인 요소잖아요. 자연 자원은 없지만 이런 테마파크는 우리 인공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이런 걸 만들어서 사람들을 유인하는 그런 요소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라스베가스도 마찬가지고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는 사막지대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카지노를 만들어서 복합 리조트를 만들어서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모으는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자연 자원이
부족하더라도 좀 아루바 같이 좋은 섬나라의 좋은 자연 환경과 그쵸 깨끗한 물 풍광도 좋죠. 그런 부분이 부족하면 이런 식으로 테마파크와 카지노를 통해서 복합 위주를 통해서 또 아주 탑2 랭킹 1, 2를 다투는 관광지로 얼마든지 발돋움할 수 있다. 그걸 위해서 이런 엔터테인먼트형이 엔터테인먼트가 강조되는 이런 관광지가 앞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세계 25대 놀이공원이 있습니다. 앞서 제가 이야기한 대로 그 여기 플로리다 있죠. 플로리다 부에나 비스타에 있죠. 레이크. 여기가 이제 올란도입니다. 올란도 도시 안에 있는 조그마한 어떤 뭐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또 여기도 있죠. 플로리다. 다 이곳이 전부 다 그 올란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올란도 안에 이렇게 많은 그쵸?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더 이상이 있습니다. 한 10개 이상의 테마파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렇게 일시하면 2045만 명이 해마다 이 테마파크를 방문하는 겁니다. 엄청나죠? 우리 가까운 우리 이웃에는 도쿄에 디즈니랜드가 있습니다. 오사카에 유니버설 스튜디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여기 많이 방문하죠. 왜? 가까운데 디즈니랜드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일본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3개가 있습니다. 디즈니 시까지 이렇게 3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중국에도 이렇게 디즈니랜드가 있습니다. 이게 그겁니다. 이게 올란도 안에 있는 테마파크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2개죠, 모두. 그래서 각기 그 테마가 다르죠. 이런 환상의 세계도 있고, 미래의 세계, 그 다음에 이런 뭐, 애니멀, 동물, 그 다음에 또 이게 시월드, 바다, 뭐, 돌고래라든지 이런 쇼를 벌여지는 것이죠. 또는 이런 부시가든 같은 약간 정글 같은 유니버설 스튜디오 같은 뭐 또 영화에 노는 거. 이렇게 다양한, 각각 전부 다 각 주제가 있는 거죠. 테마가. 그래서 이런 주제가 각기 다른 게 12개. 요, 예를 들면 요 하나 있죠. 얘가 지금 뭡니까? 뭐에 대해서 소개되어 있습니다. 디즈니네, 그죠? 디즈니 아마, 매직 킹덤 같은데, 그쵸? 여기 보면 디즈니 뭐라 돼 있죠. 근데 이 하나의 테마파크가 이렇게 큽니다. 그럼 이게 하루 만에 사실 보기는 어렵죠. 그렇다고 하여튼 열심히 뛰어가지고 하루 만에 다 본 다음에 이거 하루 하면 뭡니까? 12일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여기에 막. 그래서 올란도에 사람들이 많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테마파크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각기 다른 주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안에, 내용이 다 틀리겠죠.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오니까, 그죠? 똑같으면 비슷비슷하면, 뭐 말이 안 가겠죠. 근데 다 이렇게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여러분도 올란도를 방문해 보세요. 이건 시월드. 시월드매도 뭡니까? 여기 보면 시월드 있죠. 이렇게 이거 하나 다 보는데 또 하루가 걸리겠죠. 하루 이상이 걸리겠죠. 그래도 열심히 보면 하루입니다. 이렇게 해서 12개, 12일, 적어도 만 12일이 소요되겠죠. 이거는 이제 라스베가스입니다. 라스베가스는 또 아까 테마파크와는 또 다르죠. 각기 카지노를 기반하고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쇼핑 시설이라든지 복합 리조트 때문에 안에 컨벤션 센터 또는 뭐 태양의 서커스 같은 공연도 펼쳐지고 그리고 쇼핑도 엄청나게 잘 돼 있고 그래서 다양 또 컨벤션도 또 되어 있습니다. 컨벤션 시티로 유명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러한 시설들을 또 카지노는 갖추고 카지노 그러니까 라스베가스는 갖추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여행 부분입니다. 여행 부분은 이제 여행사를 이야기합니다. 여행의 유통 부분은 여행사인데 여기에 나온 것처럼 소매 여행사가 있고 그 다음에 도매 여행사가 있습니다. 두 개 크게 나눕니다. 소매 여행사는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여행사 있죠. 우리 동네에 있는 여행사들. 그 다음에 도매 여행사는 이제 하나투어라든지 모더투어 같은 전국 체인을 갖춘 거 아주 큰 기업이죠. 그래서 도매 여행사와 소매 여행사 크게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도매 여행사는 뭐냐면 투어를 갖다가 자기들이 직접 이제 만들 수가 있어요. 자기들이 직접 이 도매 여행사는 자기들이 패키지를 직접 계획하고 조직할 수 있는 투어를 만들어서 그걸 이제 홍보할 수 있는 이제 역량을 갖춥니다. 소매 여행사에서는 그걸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도매 여행사는 그 패키지 상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밑에 구체적으로 보면 도매 여행사는 투어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다. 이 패키지 안에는 포함하고 있죠.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런 항공편이 포함되어 있고 비행기, 그 다음에 숙박도 포함되어 있죠. 음식도 다는 아니지만 하루 2끼 정도는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지상교통, 우리 현지에 가면 관광버스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버스, 우리 코치, 그 코치 버스를 타고 이제 여행을 갈 수 있죠. 또 여러 가지 입장료를 사전에 자기들이 지불해서 관광지, 어트랙션에 이렇게 방문을 할 수 있죠. 그런 구경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여행 패키지를 만드는 회사가 뭐다? 도매여행사. 소매여행사는 그걸 만들지 못하죠. 만들지 못하고 도매여행사가 만든 걸 자기들이 판매를 이제 할 수 있죠. 그래서 크게 구분은 도매여행사는 이런 패키지 상품을 만들 수 있다. 이 패키지에는 항공편, 숙박, 음식, 그다음 지상교통, 여러 가지 입장료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패키지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게 도매여행사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도매여행사 가운데 하나죠. 여행박사. 자, 마지막이죠. 네 번째, 환대정신입니다. 환대정신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우리 앞에서 지금까지 쭉 한 게 여기 관광기업이죠. 관광기업이 대주겠습니다. 그 관광기업이 밑에 이 부분이 있죠. 얘가 이제 환대정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관광의 운영 부분, 즉 관광기업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뭐에 책임이 있다. 어떤 책임? 고품질, 높은 품질의 기억에 남는 누가? 관광객이죠. 관광객이 기억에 남는 그런 경험을 제공할 이게 제공이죠. 제공할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아주 좋은 고퀄리티, 고품질의 그런 기억에 남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어떤 주의를? 따뜻한 환대 정신으로 이러한 여행 경험을 감사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했죠. 따뜻한 환대 정신으로 여행 경험을 감사하도록 주의해야 된다. 랩이 왜 우리 랩 씌우잖아요. 그죠? 주방 그 랩 기구 있죠. 주방용품 그 랩입니다. 그래서 감사한다. 이 여행 경험을 어떻게 따뜻한 서비스 정신으로 이 여행 경험을 감사하도록 우리가 해주면 사람들이 좀 볼 게 좀 약하더라도 우리 부산 시민들이 또 부산에 일하는 관광기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좀 따뜻하게 그죠 서비스를 참 친절하게 이렇게 정중하게 잘해주면 굉장히 고맙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우리가 뭐 경치가 좋고 이래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뭐 시끄럽고 불편하고 서비스 엉망이고 그거보다는 사람이 좀 적더라도 그죠 좋은 서비스 받고 사람들이 환대해주면 매우 고맙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관광지에서는 첫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여기 둘째입니다. 첫째는 관광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잘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교육시키냐면 관광객을 대하다. 관광객을 대할 때 아주 공정하게 그리고 아주 존중하고 그리고 아주 일정한 수준의 공손함을 갖추어서 사람을 대할 때 이 사람 현지인이 아니구나. 저 서울 사람이구나. 횟값을 좀 비싸게 받아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되죠. 이건 불공정이잖아요. 사람을 차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외국인이네. 외국인이면 잘 모르고 또 한 번 오면 언제 오겠나. 떠내기 손님이네. 좀 비싸게 받지 뭐.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걸 누군가는 알고 또 그 사람이 돌아가서는 그 사람한테 거기는 가지 마라 이렇게 되잖아요. 결국에는 그게 결국은 돌아오죠. 인과응보 아닙니까? 인과응보 돌아옵니다. 자기만 이익을 보려고 안 되죠. 길게 봐야 내가 오늘 하루 장사하고 문 닫을 건 아니잖아요. 오래 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공정하게 그리고 항상 존중하고 사람을 그리고 아주 공손한 서비스 정신을 발휘해야 되는 거죠. 사람을 아주
정말 정중하게 손님을 대하고 가급적 또 존중해주고 외국에서 오신 분이니까 또는 다른 지역에서 왔으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그리고 현지인과 차별을 두지 않고 이렇게 관광객을 대하도록 그 관광 산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훈련을 시켜야 한다. 그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 직원들이 아무래도 많이 관광객들하고 접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좀 더 다른 사람보다도 많이 접하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이런 부분을 지켜야 되겠죠. 이런 부분을. 다음 두 번째. 자, 관광지는 또 거기에 있는 주민들, 퍼머넌트 레지던트, 이 주민이잖아요. 주민. 영구히 거주하는 사람들. 우리 부산 시민이죠. 시민, 주민들. 주민들을 격려해야 된다. 어떻게 하도록? 아주 행동하도록. 어떤 행동? friendly host. 우호적인 주인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가는데 어떤 외국인이 또는 뭐 서울 사람이 우리한테 와서 저기 어디 가는데 좀 길 좀 무리하는 그런 경우가 제일 많잖아요. 그죠? 여기 어디로 갑니까? 이러면 이제 좀 친절하게 또 외국인이 그래도 뭐 의사소통이 안 돼도 대충 보면 알잖아요. 자기 적어놓은 지도를 들고 보통 뭐 보든지 아니면 모바일로 어떤 장소를 보잖아요. 그럼 바디랭귀지에서 이렇게 따라오십시오 해서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나한테 친절하게 대하는 폼인지 나를 멸시하는 건지 그죠? 나를 뭐 엿먹이라고 그러는 건지 우리가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서 친절하게 공손하게 이렇게 여기처럼 공정하고 리스펙 존중하고 공손하게 또 하면 좋잖아요. 그와 같이 하자 이거죠. 그래서 아주 친근감 있긴 우호적인 주인 우리가 여기 살고 있으니까 우리 주인이잖아요. 이 사람들 격이고 우리는 주인이잖아요. 여기 부산에 그 사람들 그냥 왔다가 떠나는 사람이 나그네 격 그죠? 우리가 주격 전도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는 주인이고 그 사람들은 격이 나그네단 말이에요. 나그네잖아요. 방문객. 이 방문객들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뭐다? unfamiliar surrounding. 아주 낯선 환경이잖아요. 낯선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방문객들에게 우호적인 그런 주인으로서 행동을 하도록 우리가 격려를 해야 된다. 우리 관광지에서. 그래서 우리가 스마일 운동도 벌이고 있죠. 이렇게 해주면 이 사람들이 좀 안심 놓고 부산에 왔는데 사람들이 참 친절하게 그죠? 이렇게 친근감 있게 사람이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안내도 해주더라. 말은 안 통하지만 그분들의 어떤 느낌으로 참 이분들은 프렌드리 호스트라는 걸 우리가 느낀단 말이에요. 그것만 해도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심 놓고 우리 부산을 방문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이런 환대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 누가 여기 일하는 종사자들 또는 뭐 우리 주민들이 전부 다 이렇게 좋은 서비스 정신으로 낯선 우리 외국인들 또는 외지인들을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루바 우리 앞에서 아루바 했죠. 아루바 조그마한 섬나라 아루바. 거기에서도 이렇게 이제 자랑하고 있습니다. Our friendly people. 우리 주민들은 아주 친근하다. 우호적이다. 그죠? 친절한 주민들이다. 섬이 작으니까 10만 명밖에 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인종들이 이렇게 다양하다면 조그마한 섬인데도 40개의 각기 다른 국가, 내셔널리티 인종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뭐다? 아주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다투지 않고 평화로운 섬. 그래서 우리 hospitality 여기도 나오죠. 이런 환대가 아주 강하게 남아있다. 전통으로 우리 주민들 사이에서. 근데 앞에 이게 강조한 게 있습니다. ingrained tradition. 강하게 전통인데 ingrain이란 무슨 색이다. 우리 조각할 때 색이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뭡니까? 우리 몸속 뼛속 깊이 새겨져 있는 전통으로 남아있다. 뭐가? 환대 정신이. 환대가. 그러니까 극진한 이 친절함이 그죠? 이 친절함이 우리 몸속에 DNA로 남아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얼마나 친절한 사람인지 모른다. 그러니까 안심 놓고 우리 아루바를 방문했어요. 우리나라를 방문했어요. 이렇게 이제 선전하는 겁니다. 그죠? 참 좋죠? 이게 아주 미소를 머금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잖아요. 우리 부산도 이런 걸 강조해야 되겠죠. 사람들이 다 친절한 주민이 되면 좋은 거잖아요. 자, 호스피텔리티와 관련된
칼럼이죠. 신문에 게재된 칼럼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제목이 아무리 맛있어도 찡그린 종어물이 서빙을 한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신문에 기고를 한 내용입니다. 서비스는 기본 서비스와 응용 서비스는 다르다. 기본 서비스는 항상 웃는 얼굴 그리고 밝고 시원시원한 태도. 그렇죠? 뭐 이게 당연하지만 실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렵다. 전 종업원이 언제나 웃는 얼굴을 할 수 있는 식당은 얼마나 될까? 무엇이든지 기본이 어렵다. 그죠? 고객에게 언제나 웃는 얼굴을 한다는 것은 소위 형식적인 웃음의 의미가 아니다. 고객에게 감사의 마음을 나타내고, 그죠?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서비스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우리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서비스, 특히 관광기업이 가져야 될 기본 정신이죠. 호스피탈리티다. 호스피탈리티는 원래 하스피털, 여기까지는 병원이죠. 하스피털. 병원에서 병든 사람을 극진히 간호한다는 뜻에서 생겨난 단어이지만 단순한 테크닉이 아니라 따뜻한 진심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집에 친척 아는 사람을 초대했을 때 따뜻한 마음으로 서비스하는 것이 이 따뜻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서비스 정신을 말하는 것이다. 사소한 배려가 고객을 감동시키고 그 감동은 강한 인상이 되어 고객의 마음에 남는다. 이러한 서비스를 유념해 실천하는 것으로서 단골 고객이 점점 늘어나고 더불어 신규 고객도 동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으로 우리 관광기업은 이런 호스피탈리티 정신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 이런 서울시에서는 이런 게리데이까지 하고 시상식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부산에서 2023년 11월 30일에 부산 최대의 호스피탈리티 전시회를 개최한답니다. 호텔과 레스토랑 산업전이라 그러죠. 그래서 멕시코에서 이런 호텔 숙박 산업과 F&B 식음료죠 산업의 발전을 논의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시키는 그런 B2B 전시회를 뭐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그죠? 그래서 비즈니스 이런 업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의 제품들을 각자의 뭐 이런 객실용품이나 전자제품, 호텔 투자 개발, 위생, 냉난방, 주방기 이런 등등을 제품을 소개하고 또 거기에 투자에 관심이 있다든지 또는 그런 사업을 할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다양한 제품들을 갖다 보면서 또 상담도 하는 그러한 기회장을 만든다고 합니다. 부대 행사는 호텔 산업 컨퍼런스 중심으로 채용 박람회도 하고 네트워킹 행사도 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기회가 될 때 한번 호스피탈리티 이런 표현을 쓰니까 한번 가보기 바랍니다. 자, 부산에는 부산광역시 관광협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뭐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다. 대략 업종별로 보면 관광 숙박업, 그 다음에 관광 이용 시설업, 관광 편의 시설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특별 카지노업 이렇게 관광의 업종이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관광 숙박업에는 이렇게 업체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호텔 모두 41개의 호텔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행업은 642개. 굉장히 많이 있죠. 일반 여행업은 국내를 다 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국외, 주로 뭐 아웃바운드 전문이죠. 국내 우리 왜 관광버스 있죠. 그와 관련된 그런 사업을 주로 합니다. 관광식당업이라든지 관광편의 시설업, 관광 편의 시설업. 그 다음에 큰 식당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저런 유람선 요즘 뭐 크루즈 이런 게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동백선 주변에, 뭐 요트,
이런 것도 여기에 들어가 있죠. 기념품은 주로 이제 면세점을 이야기합니다. 카지노. 우리 파라다이스 호텔에 있고 또 서면에 있는 부산 롯데 호텔. 롯데 호텔에도 GKL 그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죠. 그랜드 코리아 레저에서 그런 카지노,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카지노죠. 둘 다 그렇죠.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카지노입니다. 국제회의 기업, 주로 이제 우리 부산을 대표하는 것은 리 컨벤션이라고 있죠. 이러한 국제회의를 주로 하는 그런 업체들이 여기 포함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897개. 요거는 이제 회비를 내는 사람들이 안에서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거죠. 회비를 내지 않으면, 이거는 회비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내는 거죠. 그래서 회비를 내지 않으면 회원 가입이 이제 안 되겠죠. 우리가 뭐 외식업 중앙회, 내가 식당을 한다. 근데 내가 회비를 내면 나는 그 한국 외식업 중앙회 회원이 되지만,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카운트가 되겠죠. 근데 내가 회비를 안 내면 거기에 빠져죠. 빠지기 때문에 그 회원 숫자에는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회비를 낸 업체만 포함 안 되는 거예요. 여기 회비를 내지 않고 또 영업하는 사람도 많이 있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장을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